출생 시민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생 자녀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최소 1명은 영주권 이상의 합법 신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거주 아시안들은 타인종에 비해 합법 이민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합법 이민 확대를 더 강하게 지지했고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지지율은 낮아졌습니다. 내년 초 하원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현 의장의 유임 여부가 그에게 달려있어서인데 녹록자늘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주요 범죄가 대부분 줄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팬데믹 직후보다 범죄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체감하는 위험 수준은 높은 수준입니다. 뉴저지주에서 경찰 PBA 카드 남용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운전자가 풀려나기도 했으며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을 한 여성 운전자도 티켓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대법원 판결까지 예상되지만 먼저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 부여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생 자녀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최소 1명은 영주권 이상의 합법 신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은 최근 상황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이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 시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적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부모스라 아이들을 상대로 국무부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거론됩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 사전 차단도 거론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팀은 이른바 출산 관광을 단속하기 위해 여행 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법적 분쟁에 대비한 법률 해석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를 미국 시민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수정헌법 14조가 적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부모스라 자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 측의 논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런 논리를 토대로 출생 시민권 문제를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가 다툴 의지가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적법한 신분이 아닌 부모 밑에서 태어난 18세 이하 미국 출생자는 4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 측은 행정명령을 통해 먼저 출생 시민권 제약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되는 행정명령은 부모 중 최소 1명은 미국 국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만 그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 거주 아시안들은 타인종에 비해 합법 이민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합법 이민 확대를 더 강하게 지지했고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지지율은 낮아졌습니다.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 센터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안 중 현재보다 합법 이민이 늘어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백인은 27%, 흑인 30%, 히스패닉은 32%가 합법 이민 증가를 지지했습니다. 아시안 중 합법 이민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4%였고 합법 이민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8%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합법 이민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고 믿는 층은 18에서 29세 그룹으로 50%가 찬성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합법 이민 증가를 선호하는 비율이 낮아져 30에서 39세 그룹에선 32%가 합법 이민 증가를 지지했고 50에서 64세 그룹에선 20%가 합법 이민 증가에 찬성했습니다. 65세 이상 그룹은 19%가 지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고숙련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이민을 위해 다른 이민자들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인 응답자의 42%는 과학자, 의사,
간호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가진 근로자가 합법 이민 시 최우선 순위를 가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25%는 농업 종사자, 가사 및 건강 관련 보조원, 육아 관련 종사자 등 미국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는 사람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가족 이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응답은 19%를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현 의장의 유임 여부가 그에게 달려 있어서인데 녹록자늘이란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폴리티코는 어제 트럼프의 중요한 마이크 존슨 결정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존슨 의장이 내년 초 선거를 거쳐 유임하려면 트럼프 당선인 지지가 중요한데 정작 트럼프 당선인은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내년 1월 3일 119차 회기 시작을 앞두고 하원 의장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존슨 의장이 유임할 수 있느냐인데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이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존슨 의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데 가장 최근 사유론 주말 예산안 합의가 꼽힙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야 합의 임시 예산안에 부채 상한 적용 유예를 추가하도록 지시했는데 결국 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근 그룹에 속한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트럼프는 존슨 의장에게 화가 난 상태라며 그는 부채 상한 문제가 처리되기를 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의장이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한 점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직 트럼프 당선인이 존슨 의장 축출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의장 선거 전에 그럴 가능성은 상존하며 단순히 트럼프 당선인이 다른 후보를 선호한다고 운을 띄우기만 해도 존슨 의장의 입지는 흔들린다는 게 매체의 지적입니다. 뉴욕시가 올해 주요 범죄가 대부분 줄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팬데믹 직후보다 범죄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체감하는 위험 수준은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3일 뉴욕시경이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주요 7가지 범죄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11만 8,875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살인은 357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385건보다 7.3% 감소했으며 빈집털이는 총 12,393건으로 6.3%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 중절도는 4.5%, 차량절도 9.5%, 강도사건은 0.8% 감소했습니다. 다만 강간사건은 1,685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403건보다 20.1% 늘었고 중폭행도 같은 기간 26,799건에서 28,200건으로 5.3% 늘었습니다. 뉴욕시는 전체 범주 건수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총격사건과 대중교통 내 범죄가 줄어든 것이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총격사건은 총 874건으로 지난해 938건 대비 6.8% 줄었습니다. 총격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역시 1,104명에서 1,061명으로 3.9% 감소했습니다. 전철 버스에서 발생한 범죄도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중교통 범죄는 2,231건에 달했던 반면 올해는 2,095건으로 약 6.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뉴요커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철 내 범죄 소식, 총격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과테말라 출신 불법 이민자가 전철에서 잠을 자던 여성에게 방화를 저질러 숨지게 한 사건, 7번 전철 내 강도와 칼부림 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뉴욕시가 범죄율이 줄었다고 홍보해 비판을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 연말 뉴욕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도심의 극심한 교통체증도 예상되는데요. 특히 공항 이용객들은 최소 3시간 이전에 도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뉴욕 일원 공항과 도로에 심각한 혼잡과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청에 따르면 13일 동안 뉴욕 일원 공항과 도로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사상 최대인 1,3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520만 명의 관광객이 해당 기간 뉴악 공항,
라과디아 공항, 존 F 케네디 공항, 스튜어트 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작년보다 3% 증가한 수치입니다. 혼잡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청은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 최소 2시간 전에, 국제선 이용 승객은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장한다며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공항으로 향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주차장을 미리 예약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록적인 관광객 수가 예상됨에 따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연말연시 기간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전철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일요일 일정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새해 전야 축제를 위해 주요 노선에선 저녁 및 심야 운행이 추가됩니다. 롱아일랜드 로드와 메트로노스는 연말 여행객들을 위해 열차를 추가 운행하며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패스 열차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토요일 스케줄로 운행됩니다. 뉴저지주에서 경찰 PBA 카드 남용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운전자가 풀려나기도 했으며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을 한 여성 운전자도 티켓을 받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 감사원은 주로 경찰 가족이나 친지 등을 예우해달라는 목적으로 발급되는 이른바 PBA 카드가 음주운전이나 시속 100마일이 넘는 과속 등 심각한 운전법규 위반 등을 회피하는 데 남용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2월 주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켰으나 위반 티켓을 발부하지 않은 사례 501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전체 중 27%에 해당하는 139건이 경찰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PBA 카드를 제시하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경찰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시속 90마일로 과속한 운전자가 PBA 카드의 일종인 골드카드를 제시한 후에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났습니다. 또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과속한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으나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라고 말한 뒤에 풀려나는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2022년 12월 사례에서 확인된 PBA 카드 87장 중 69장이 백인 운전자가 소지한 것이었습니다. 케빈 월시 주 감사원장 대행은 법 집행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이런 종류의 특혜는 비윤리적이고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자를 무방비로 풀어줘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11개의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주 검찰총장이 모든 법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경찰과의 관계 또는 PBA 카드 소지 등을 고려한 운전자 우대 조치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올해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미국 증시 랠리가 이어졌지만 소비재 업종 등에서는 유명 기업이 다수 파산했습니다. 올 들어 문을 닫은 점포 수도 7,100여 곳으로 작년 동기 대비 69%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재량적 지출을 줄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CNBC 방송은 재취업 컨설팅 업체 챌린저 그레이앤드 크리스마스를 인용해 올해 적어도 19개 기업이 파산으로 직원 14,000명을 감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파티용품 소매업체인 파리시리는 지난 21일 최근 2년 사이 두 번째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파리시리는 아마존 등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고전해왔으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감소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때 패밀리 레스토랑의 대명사였던 TGI 프라이데이가 경영난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건강식을 내세운 경쟁 업체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고물가와 음식 배달 서비스 발달로 집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전통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랍스터, 새우 등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세계 최대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성장했던 레드 랍스터도 지난 5월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음식의 질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 부족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경쟁력이 후퇴했습니다. 저가 항공사인 스피릿항공은 재무구조 악화와 경쟁 격화 속에 지난달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플라스틱 밀폐용기의 대명사였던 타파웨어는 지난 9월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타파웨어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는 사람이 늘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개선됐으나 이후 다시 밀폐용기의 수요가 줄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밖에 할인 소매업체 빅로츠, 주류업체 스톨리 등도 올해 파산보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의회가 중국과 전략 경쟁을 이기는 데 중요한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국제무역에 이용되는 미국 선적 선박이 80척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5,500척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로 250척 늘려 전략 상선단을 운영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법안엔 동맹과 협력을 모색하란 내용도 있어 차기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조선 강국이자 동맹인 한국에 기회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법안은 발효 15년 이내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의 10%를 미국 선적 선박으로 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행이 유력해졌습니다. 일간지 BST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 대표 측이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 소원을 낸 데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권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간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 대표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비춰왔습니다. 권 대표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YPD가 오버타임 수당 남용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보직이 변경된 29명의 경관 중 16명이 지난 회계연도에 10만 달러가 넘는 오버타임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당 지급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20일 사임한 제프리 메들이 경찰청장 밑에서 일했던 경찰관 2명은 오버타임 수당으로만 총 31만 2,769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 의장은 공청회에서 2023부터 2024 회계연도에 NYPD가 오버타임 수당으로 기존 예산보다 2억 7,10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더 지출했다며 NYPD가 계속해서 오버타임 수당을 기존 예상치보다 초과해서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 지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60대 중국계 여성과 이 업소에서 매니저 역할을 한 60대 한인 여성이 매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역 언론인 더 타임스 트리뷴 등에 따르면 라카와나 카운티 경찰은 H스파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2일 함정 수사를 벌여 40달러에 성매매를 제의한 67세 중국계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예약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인 여성 황모 씨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체포된 중국계 여성으로부터 자신이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중 한두 명에게는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6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고 일요일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